3차 방정식이죠. 근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1, 2, 3을 근으로 가는 형태로 인수분해 되되 뒤에 뭐가 남아야 돼요? 나머지 마이너스 1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인데 3차의 개수가 1이니까 x-1, x-3, x-5. 근데 1을 집어넣어도 뒤에 마이너스 1 남아야 되고 3 집어넣고 5 집어넣어도 뒤에 마이너스 1 남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모든 근의 곱을 계산하려면 이제 여기서 상수항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이너스 3차항 개수 1분의 상수항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두 근이 이렇답니다. 근데 실수 ABC, 근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를 실수하게 되면 분모는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니까 이 분모는 2가 되고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건 1 마이너스 i가 남죠.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i고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이 c라고 됐네요.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2차 방식 작성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마이너스 c. 얘랑 쟤랑 같아야 되니까 이제 2창을 찾읍시다. 이렇게 2창 마이너스 cx제곱 이렇게 2창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마이너스 c 플러스 2x제곱 c 플러스 2 값이 4 따라서 c 값은 2 c2를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분배하면 이제 ab를 구할 수 있죠. 자, 세 실수 ABC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실수 ABC. 그러니까 여기는 3차 방정식 개수가 모두 실수. 그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나머지 한 근은 모르겠으니까 그냥 알파라고 둡시다. 아직은 놔둬볼게요. 자, 문제 의미가 뭐냐면 이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 그 공통근이 1 플러스 루트 3i였어요. 그럼 결론은 1 마이너스 루트 3i도 얘랑 얘랑이 같이 갖는 공통근이 되겠죠. 3차가 두 개 근을 같이 이렇게 켤레로 가지면 2차도 어쨌든 이게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라는 그분에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마찬가지로 켤레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얘네가 공통근이었다면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얘란 뜻이었잖아요. 그렇듯 아니? 얘네가 공통근이라면 얘가 공통근이면 얘도 당연히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이 공통근이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얘네 둘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 봅시다. 얘네 둘을 가지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같나요? 같지 않네요. 결론은 공통근이 얘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랑 1 마이너스 루트 3i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었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근은 쟤네가 아닌 다른 나머지 한 근. 그냥 여기 있네요. m이라고. 그럼 이 m은 이 3차 방정식과 이 2차 방정식의 공통적인 근이 되겠죠. 근데 이 3차 방정식은 얘네 둘을 가지고 아까 만들어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m 이렇게 공통근을 갖겠죠. 저 3차 방정식은. 그 동시에 저 2차 방정식은 얘를 공통근으로 가지니까 근이니까 이 x 자리에 m을 대입할 수 있어요.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는 0. 자, 위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식과 이 식에 잘 보면 a가 아무래도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a를 먼저 찾는 게 이 문제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게 이 3차 방정식의 2차항의 개수니까 여기 2차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mx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묶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x제곱 결과적으로는 이거와 동시에 뭐가 성립하냐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저기 2차항 개수인 a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m을 여기 대입하기에는 제곱식이니까 a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m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m을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는 0. 얘랑 지워지고 m의 값이 1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오히려 아까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데, 이게 근이 1-i가 방정식 근이면 1 플러스 i도 근일 테고 3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p 1의 값이 나머지 정리죠?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먼저 근을 만듭시다. px는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거기다 또 다른 근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이제 P1의 값이 4인 거니까 P1의 값 4는 여기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알파,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알파의 값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어서 분배하면 이게 주르륵 ABC가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ABC가 구해지면 이제부터 또 다시 문제가 시작이긴 한데, ABC라는 저 세 개의 개수를 알고 보니까 근으로 갖는 어떤 3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뭐 근을 만약 3개 갖는다면 그걸로 인수분해해서 3차 계수 1이고, 근이 만약 1, 2, 3이면 x-1, x-2, x-3 인수분해되고 거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이건 오히려 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x세제곱이 1. 자, 이거 보면 이제 떠올라야 될 게 뭐 있다고 그랬죠? 오메가의 세제곱은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에요. 그렇지?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랑 같아진다. 요거를 확실히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통분하기엔 너무 분모가 지수가 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하나씩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 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있죠? 살짝 변형시켜 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세 번째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은 반복이겠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 3개씩 반복. 또 오메가 세제곱 다음에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1이기 때문에 다시 얘로 돌아가고. 요거 3개만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를 빼내고 오메가 제곱으로 통분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분에 얘는 1이 되고 얘는 오메가 제곱 통분하면 위에도 오메가를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이건 얼마인가요, 근데?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그럼 이렇게 3개가 합친 게 2분의 3이에요. 이게 몇 개 있죠, 근데 항이? 10개. 그럼 2분의 3의 합이 총 10개. 정답은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러한 성질이죠. 반은 살짝 생략할게요. 근데 계속 여러분 바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안 썼지만 여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바도 기억해야 돼요. 가끔 바가 튀어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 이렇게 성질을 또 다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근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니까 F에 강제로 오메가를 대입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 식에 X에 대한 3차식인데 저 식에다가
오메가를 강제로 대입을 하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제곱 플러스 B 오메가 플러스 C가 돼요. 근데 이 식이 결과적으로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오메가 된 1차식이 돼야 되니까 좀 정리해 봅시다. 이건 1일 거고 얘는 오메가 제곱인데 지금 오메가 1차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식을 좀 변형해야 될 것 같아요.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 A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차수를 떨어뜨려서 1차로 만듭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됐죠? 네. B 오메가 플러스 C. 이제 동량 처리해야 돼요. 그럼 얘 A 오메가, 얘 B 오메가. 그러면 A 플러스 B 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C, 여기 마이너스 1.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15 오메가 마이너스 7. 왜 이래 글씨. 네, 이렇게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F1은 20이라고 되었네요. 저기다 이제 1 대입하라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여기다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는 20 이렇게. 그럼 여기 있죠? A 플러스 B가 15니까 얘가 15예요. 합치면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C 값은 4 C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A 값은 10 B는 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72 X세제곱이 1의 한글은 오메가로 할 때 자연수N이 돼서 Fn은 1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이라 한답니다. 그럼 F1, F2, F3, F1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마 규칙성이 있을 테니까 좀 적당히 집어넣어 봅시다. F의 1 n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는 뭐랑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랑 같겠죠. 그 다음 F2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랑 같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같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고,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둡시다. F3은 2 됐죠? 근데 F1부터 F3까지 더하고 F4는 다시 F4가 되면 이게 얼마예요? 8이면 얘랑 같이 나오죠. 맞나요? 그래서 3개씩 또 반복되겠죠, 그러면. 그럼 요거 3개만 일단 덧셈 해봅시다. 얘네 셋 덧셈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3 남네요. 그죠? 이게 몇 개 있나요? 3이 4개, 12 이렇게 되겠죠. 내가 살짝 더워서 괜히 긴팔 입었나? 자,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1, 세로가 x 마이너스 1인 직사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x 플러스 1인 사각부를 밑면의 평행에 잘랐더니 잘라진 부피, 여기 있는 사각뿔대를 말하겠죠? 저 사각뿔대가 3분의 35의 부피값을 갖는답니다. 이때 사각뿔대 아랫면의 넓이가 윗면 넓이, 여기랑 여기 있겠죠? 여기. 얘네 둘이 아랫면이 윗면의 4배. 근데 이 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죠. 근데 넓이비가 4개는, 4배나 4개는 길이비는 1대2가 성립하죠. 얘가 1대4면 길이비는 1대2. 닮은 도형이니까. 왜 중2 때 배웠잖아요. 두 도형이 닮은 도형일 때, 두 정사각형, 이변이 1, 이변이 2. 그럼 길이비는 1대2지만 넓이비는 1대4가 됐었죠. 닮은 도형일 때는 그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의 넓이비가 1대4이므로 윗변과 아랫변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비는 1대2가 되고, 그게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요게 1일 때 얘가 2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는 부피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건널비라든지 길이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피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이 잘려져 나간 사각뿔과 전체 사각뿔도 다시 닮은 도형이 되죠. 둘의 부피비는 세제곱배가 되니까 1대 8이 성립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조그만 작은 사각뿔 대 밑에 있는 사각뿔대 이 비율은 1대 7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갖다 글 쓰는 거예요.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사각뿔대 부피는 3분의 35 이게 1대 7 비례식 풀면 x는 양변을 이렇게 7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5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우리는 근데 뭘 할지를 알아야 돼요. 뭘 할지. 나와 있는 변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위에는 조그만 변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큰 변에 나와 있죠. 그렇다고 이게 길이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이 변이 x 플러스 1이면 이 변은 절반인 2분의 x 플러스 1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분수식으로 풀자니 좀 불편하고 그렇죠? 일단 여기 x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저기 x가 있어서 네, 겹치죠? x가 뭐예요 근데? 네, 이게 변길이기 때문에 x를 쓰지 말고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이 a는 작은 사각뿔의 부피값이에요. 그럼 작은 사각뿔의 부피값으로 큰 사각뿔의 부피값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치? 작은 사각뿔의 부피와 큰 사각뿔의 부피는 몇 대면? 1대 8이니까 여기다 적용해요. 작은 사각뿔 3분의 5 큰 사각뿔 이게 몇 배란 얘기야. 굳이 이건 비례 안 세워도 금방 알 수 있죠. 8배니까 따라서 전체 사각뿔의 부피는 저기 8배 3분의 40이 돼요. 그럼 이제 3분의 1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사각형 넓이 곱하기 높이 이만큼 써져 있죠.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 그게 3분의 40 이렇게 지워지고 그다음부터는 3차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혹시 가능하면 이게 자연수일 수도 있으니까 숫자가 얘가 제일 작죠?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개 커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커져요. 그런 숫자로 40을 쪼갤 수 있느냐고 묻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40을 쪼개보면 2 여기 20 2 10 2 5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2 4 5 이런 조합이죠. 따라서 아무거나 하나가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예요? 3 이렇게 3차 방식 안 풀어도 저 정도는 근데 이게 꼭 변의 길이가 저렇게 자연수로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는데 시도해볼 만은 하잖아. 막 3차 방식 풀어가지고 막 조립제법 쓰고 이런 거보다는 눈대중으로 혹시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빨리 찾아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뭐 그냥 아까 말한 대로 3차 방식 푸시면 되죠.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 뭐 그래봐야 10초 안쪽인데 3차 방식 내내 푸는 것보다는 보통 이런 문제들은 답이 자연수로 나오는 경우가 좀 허다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는 게 확률적으로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번 시간 이후로는 정말 이게 좀 연습이 잘 됐길 바래요. 오직 한 쌍해가 존재한다는데 보통 1차와 2차의 연립이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하겠죠. 그럼 이 식 위에 있는 식이 y는 2x 플러스 5가 되고 이 식을 여기다 이제 대입합시다. 이렇게. 그럼 x제곱 2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고 보통은 여기서 해가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오잖아요. 그럼 x값이 이렇게 2개 나오면 y값도 맞춰서 이제 이렇게 쌍으로 해서 2개 나오겠죠. 그러면 답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일반적으로는 두 쌍해가 나오는데 문제는 오직 한 쌍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오직 한 쌍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답이 2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하나가 나오려면 이 2차 방정식 근이 2개가 아닌 몇 개가 나와야 되죠? 1개. 그래서 무슨 근이 돼야 돼요? 중근. 그 개념이죠. 중근. 그래서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게 0.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14.
되겠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4를 집어넣고, 지금 뭐 K값 구하는 문제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이제는 다시 해를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K값과 더불어 다른 해를 또 구하라는 뜻이니까, 다시 여기서 똑같이 아까 K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K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해를 구하시면 되죠. 네, 여기 아마 중근 나올 테니까, 중근으로 X값 하나 구하고, 그 X값 여기다 대입하면 Y값도 하나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얘랑 얘랑은 합동인 정사각형이고, 얘도 정사각형이겠죠. 다 합쳐 32의 끈 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끈 길이는 X라고 둡시다. 여기도 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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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X, X가 몇 개? 8개. 그 다음에 이 길이는 Y라고 합시다. 물론 32 마이너스 8X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있는 파트였기 때문에 미지수를 2개를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X 플러스 4Y, 얘가 32.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넓이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있겠잖아요. 세 정사각형 넓이 합. 이 넓이 x제곱, x제곱, y제곱,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2. 그러니까 얘를 양면 4로 나누고 그럼 y로 나오죠. y는 8-2x.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x에 대한 2차 방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럼 나와 있는 x값 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 양수값을 찾아서 x를 구하시고, 지금 문제를 봐서는 A의 한 변 길이 X값을 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서 답이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아마 X에 대한 2차 방식 푸시면 그 중에 답이 한 개가 될 수 있는, 하나는 뭐 음이 나온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근이, 이게 저번에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때 학교 선생님이 그 교과서에다가 뭐 필기해 주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교과가 아마 그때 선생님 얼핏 얘기했을걸? 교과가 뒤에 있는 내우는 내용인데 앞에다 먼저 기술하셔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써주셨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했던 그런 내용인데, 아마 글쎄 몰라, 필기만 하시고 시험에 안 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선생님 장담할 수 없는데, 미리 중간고사 때부터 이런 것들을 필기해 주신 걸 봐서는 뭐 어느 정도 또 이게 또 센 애도 있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근이 모두 알파와 베타로 치고 이게 정수예요. 그럼 이게 부정방정식 정수근 문제, 잘못 보면 2차 방식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번 여러분 교과에 2차 방식은 없어요. 2차 함수가 있지. 그러니까 2차 방식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단원이 우리가 이런 내신 문제를 다루다 보면 그나마 장점이 뭐냐면 모의고사는 전 단원을 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막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 교과를 다 이해하고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그게 어려운데, 그나마 내신은 다행인 게 딱 범위가 좁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고민하면 돼. 그만큼 문제를 추격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이 이제 좀 유용하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잖아. 그럼 2차 함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문제는. 근데 전형적으로 좀 봐서는 이건 2차 방식 문제잖아. 그 머릿속으로 이건 2차 방식 아니겠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 2차 방식 해결하는데 두 근이 모두 정수, 혹시 정수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두 근의 합. 그러니까 2차 방식은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1, 두 근의 곱, 2A 플러스 1. 이런 문제 핵심은 저기 있는 A를 무조건 지워줘야 돼요. 상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윗식에다가 2배 합니다. 그럼 윗식에다 2배 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2A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3.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면 적당히 2개씩 짝지어서 인수분해합니다. 이렇게 2개 짝지어요. 그럼 알파가 묶이고 베타 마이너스 2가 남아요. 그럼 뒤에도 무조건 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강제로 끄집어내고 가로에 베타 마이너스 1을 강제로 씁니다. 근데 우변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변에 이게 좌변 보면 알파 베타 있는 항이고 마이너스 2알파 있는 항이에요. 분배하면 마이너스 2베타도 있는 항이지만 분배하면 4는 없었던 항이죠. 그러니까 좌변에다 4를 더했다는 뜻이니까 우변도 4를 더해서 이 값을 7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좌변 인수분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7. 근데 정수에서 2를 빼면 정수잖아요.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7이 된 거니까 이제부터는 구구단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수근 문제는 다 9구단이에요, 마지막에. 그럼 1, 7, 7,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알파 값이 각각 나오겠죠? 알파 값은, 이거 여러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하다 보면 여러 개 이제 아마 종류가 나올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구한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A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A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 더한 값이라고 생각하시고 구한 알파와 베타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나올 수 있는 A 값 중에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모든 상수 A 값이니까 겹치는 건 일단 빼는 겁니다. A가 만약 구해봤더니 A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계산했더니 A가 3, 4, 3 뭐 이렇게 나온다면 3은 하나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식이죠. 이거는 완전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지? 벌써 얘네 둘만 가지고 완전 제곱이 되는데? 근데 얘네 완전 제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실수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되죠.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이에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2개 이상이면 부정방정식이고 그 부정방정식에 양의 정수 xy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수근 관련된 문제인데 정수근 관련 문제는 두 개 짝지어야 되거든요. 짝지 아까처럼 인수분해 한 다음에 두 개 곱이 얼마 그래서 이제 구구단 처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은 아니야.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적당히 짝짓는다고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의 정수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범위를 확장하다 보면 실수값이라는 얘기거든요. 확장을 하다 보면 강제로 이제 범위에 대한 정수 xy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면 어차피 정수면 실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 실수근을 갖는다라는 뜻인데 이 실수근 문제는 두 개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걸로 묶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안 묶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가 만약 x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한다면 y는 그때부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이 y는 x의 개수가 돼요. 그 다음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6의 이거 묶이겠네요? 얘 안 묶었네요. 얘랑 얘랑 묶이죠? 그래서 2를 바깥으로 빼내면 y-3x가 되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은 x가 없는 상수항 취급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양의 정수 xy가 실수값이니까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가요. 4분의 t 반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지웁시다. 6y가 넘어가요. 양변 6으로 나누면 y는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보면 양의 정수라는 뜻은 자연수를 말하니까 여기 포함되는 자연수 값은 1 아니면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y가 만약 1이라고 칩시다. y 여기다 1 대입해요. 그럼 저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면 이게 x값이 양의 정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무리수가 나오겠죠, 답이. 그러면 이 조건, y가 2라고 친다면 x제곱, 저기다 2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따라서 x는 1. 이건 맞네요, 자연수가. 그래서 얘랑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었기 때문에 xy 곱은 2가 정답입니다. 3차 방정식 최근이 있고 이렇게 나왔죠? 아무래도 딱 봐도 분자값이 의심스럽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9. 그러니까 저걸 변형했으면 알파 분의 쟤는 9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플러스 베타 분의 9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분의 9 마이너스 감마. 자,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원활하게 문제 풀려면 분자 두 개를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나비 날개 펼치듯 쪼개서 분배합니다. 그러면 알파분의 9 하나 나오고 이쪽에도 플러스 베타분의 9 나오고 감마분의 9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로 통분해요. 9를 바깥으로 빼도 괜찮아요. 이렇게 미리. 9 빼놓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한다면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여기서 다 구하시면 돼요. 두근의 곱,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세근의 곱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냐. 저거는 그냥 풀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자, 4차 방정식에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답니다. 접근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x제곱을 t라고 두고 치환하면 이게 보기차식이 만들어지죠.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걸 4로 묶으면 k-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k-5랑 4의 곱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죠. 네. 둘 다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t값 하나가 4가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t값 하나가 k-5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정식은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데 이 t가 x제곱을 뜻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따지면 이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실근 2개가 나오죠. 그럼 얘네 둘은 뭐가 나와야 돼요? 허근 2개가 나와야 된다 뜻인데 그러려면 k-5 값은 0보다 작아야 되죠. 음수여야 돼요. 그래야 제곱하면 음수? 그럼 이거 허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k 값은 자연수 값 1, 2, 3, 4 이걸 더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보기차식 중에는 인수분해 되는 보기차식이 있고 안 되는 보기차가 있잖아. 저번에 아마 그 예진이가 질문할 때 왜 보기차식 저번에 문제 풀 때 저런 문제들은 매번 그렇게 풀어도 돼요? 한 근이 3, 나머지 한 근이 이랬던 거죠? 한 근이 1, 나머지 한 건 루트 3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보기차식이 통하면 나머지 한 건 마이너스 1, 나머지 한 건 루트 3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 엊그저께 수업했는데 기억 안 나요? 제가 아니라 얘가 있을걸요? 질문 안 하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근데 이게 보기차식 중에 그래서 어때 문제를 기괴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보통 그렇습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문제 구조가 이렇게 그렇게 비틀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낸다는 뜻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차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인수분해 되는 보기차식. 그 다음에 안 돼서 막 변형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보기차식.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보기차식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다 보면 x값이 뿔마 2, 뿔마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보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보기차도 있었잖아. 뭐 예를 든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내가 어떻게 막 조합을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래는 이렇게 안 들었을 텐데 막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 짜맞췄더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죠. 이걸 붙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다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때는 반대보가 안 나오죠. 켤레가 나오지 이때는. 켤레랑 반대보는 다르다. 1 플러스 얘는 1 플러스 루트 3i 얘는 1 마이너스 루트 3i 얘랑 이거는 다른 거잖아. 얘는 켤레고 얘는 부가 반대인 거예요. 서로 같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까 얘 같은 이런 케이스는 아닌 거죠. 얘는 서로 반대보. 근데 얘는 반대보가 아니고 켤레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보통 저런 문제들은 이렇게 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쪽에 맞춰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맞추어 낸다는 얘기예요. 맞추다 보니까 결국 계속 반대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보기차식은 항상 그래요라고 말하면 항상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기괴하게 막 이렇게 내고 싶지 않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실근은 이렇게 뭘 갖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머지 두 개의 허근은 뭐 이런 식이라는 얘기지. 이런 식.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요? 양수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그럼 그 얘기는 t 값이 하나가 양수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영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t 값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과 계세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보면 이거 두 근의 곱 계산하죠? 그럼 a분의 c 왜 두 근의 곱 계산할 때 그렇잖아. a분의 c 4k-20 그게 음수. 두 근이 여기서는 두 근이 실근 두 개가 허근이지만 이걸 치환하게 되면 t값 하나, t값 하나는 각각 부가 반대인 거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음수. 그럼 4k는 20보다 작으니까 k값은 5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근을 안 구하고 근과 계세 관계로 문제를 접근하셔도 괜찮은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보나마나 인수분해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근이 반대부가 나올게요. 자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실근이 나온다는 뜻은 실근 두 개가 반대부인데 제곱하면 어쨌든 양수고 얘는 허근 두 개 나오는데 반대부인데 제곱하면 음수가 될 테니까 2차 방정식을 저기 나와 있는 4차 방정식을 치환하고 나면 t에 대한 2차 방식에 t 값 두 개 중에 하나가 양, 하나는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 이렇게 해서 k 값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향성도 있다라는 거였고 832는 이건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어떻게 푸는지 뻔히 알지만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손이 빨라야 됩니다. 근데 손이 빠르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식들이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걸 다 양변을 뭘로 나눴어야 되냐면 알파 제곱으로 나눴어야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11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6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얘랑 짝지고 얘랑 짝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이제 구하시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다시 짝지어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5제곱 플러스 알파 5제곱분의 1 한 다음에 이제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잖아요.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얘는 어떻게 되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분의 1과 강제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을 써놔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얘네 둘을 곱한다고 얘가 나오진 않잖아. 나오긴 하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나오지만 불필요했던 2항과 2항이 나와요. 2항이 누구예요? 알파. 2항이 알파분의 1. 그래서 빼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뒤에 필요했던 겁니다. 이건 아마 여기서 요걸 계산하는 식은 이만큼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저절로 이건 계산이 돼 있다는 뜻이죠. 요거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다시 곱셈공식 변형이죠.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이 부분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 묶어서 그러니까 계산 집어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시간을 뺏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대칭형의 방정식이 교과과정상 고등교과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책에도 아마 이 문제는 없을걸? 교과서에. 근데 센에 있어.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나와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안 나와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한테 나온다 안 나온다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서 공부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분이면 내가 애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뭐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 어떤 단원에서 뭐 이건 안 낸다라고 했다면 그런 것처럼 어떤 특이한 상에서 선생님끼리 전부 상의가 돼서 이건 안 낼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인데 다 제각각 이건 낸다 안 낸다를 미리 얘기한다는 얘기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여러 명이 이건 낸다 안 낸다 얘기하다 보면 문항이 계속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시험 공부 안 될 거라는 얘기지. 애들 너무 편협하게 공부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교재 있으면 공부하라가 되는 거지.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사실 나는 별 낼 마음이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때 부교재 있는 걸 어떻게. 근데 나 혼자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도 계신데 나 혼자 낸다 안 낸다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교재 있으면 다 해. 가 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다 공부하는데 확률적으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 학교는 별로 높진 않아요 사실.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연습을 할 때 그 흐름을 빠르게 좀 익혀두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니네 또 위험할 수도 있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또 괜히 또 이거 안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으면 딴 것부터 먼저 하는데 우선순위라는 얘기야. 공부의 우선순위를 굳이 주자면 그렇다는 거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은 당연히 A를 지우기 위해서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3차 방정식은 보통 조립제법이니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3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1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면 이렇게 되죠. 저 3차 방정식 fx는 x-1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빼낼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a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또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x, 여기 x, 여기 2, 여기 a 둘 다 마이너스. 그럼 fx는 최종 x-1, x-2, x-a가 돼서 이 fx가 만약 0 만들어진다면 그 x의 값은 누구죠? 1, 2,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저 3차식 f가 얘도 0이 됩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근데 이 3차 방식은 얘 말고는 이 셋 말고는 0 되는 게 없잖아요. 보나마나 a 플러스 a분의 1이 1이든지 아니면 2든지 아니면 a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a면 얘랑 지워지고 a분의 1이 0 되는 a 값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조건상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실수 a 값을 구하죠. 양변에 a를 곱해야 되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되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이건 실수 아니잖아요. 허근 나오잖아요. 실수값 구하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 완전 제곱식 따라서 a는 1 이런 값이 나타납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전형적으로 시간을 뺏는 문제인 거죠. 저 세 근을 근으로 하는 저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얘랍니다. 그럼 일단 세 근의 합을 먼저 계산해 보면 이거 될 테고 그다음 두 근의 곱의 합 얘랑 곱하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나오죠? 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베타 감마 이렇게 두 개 곱하면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쪽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쪽은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이게 마이너스가 붙이면서 이렇게가 두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상수항은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 3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내가 구하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게 좀 귀찮죠? 이게 아마 제일 귀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 예전에 곱셈 공식 할 때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1을 곱하시고 그러면 이제 x가 기준이죠. 그럼 최고차항 x 세제곱 그다음 x 제곱, x 두 번 상수 하나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그 다음에 x에 대해 1창, x 한 번, 숫자 두 번. 그러면 a, b, c가 두 개씩 묶여서 곱해지는 거니까 a, b, b, c, c, a, x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얘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곱셈공식 연습하는 거죠. 자, 문자를 기준에서 본다면 알파, 베타, 감마가 문자가 제일 많이 곱해지고 그 다음 문자 두 번, 숫자 한 번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러면 당연히 요령껏 이렇게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문자 한 번, 숫자 두 번. 그럼 플러스 알파. 이것도 요령이죠. 알파 나오고 베타 나오고 감마 나오겠네. 마지막은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근거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나머지 이 세 칸을 모두 다 메꿔 넣으시고
이게 만약에 네모, 계산한 값, 이게 세모, 이게 별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돼요? 3차원 계수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네모 x제곱 플러스 세모 x 마이너스 별. 맞죠? 저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녹인 변별력 문제 중에 이거 이제 빠르게 하나씩 좀 더 다 해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금 뭐 할 게 없어요. 이것도 뭐 오른쪽 걸 왼쪽으로 넘긴다고 해도 지금 뭐 묶일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묶일 게 만한 게 없다는 얘기는 그냥 풀어에 쳐놓으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뭐예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 완전 제곱,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에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를 땡겨와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죠? 4가 필요해요. 4. 이렇게 하나. 근데 그 4를 어디서 빼왔다 생각하면 되냐면 5에서 빼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1만 남지.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짝이 딱 맞는 거예요. 앞에도 완전 제곱, 뒤도 완전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x, y가 2거나 2이고 동시에 x가 3분의 1이고 맥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양변에 계산해보면 y는 6이 되고 됐나요? 네. 그래서 9x 3 플러스 6 9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내용 정리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중간고사 때 많이 했잖아요. 한 변 길이 가로 길이 x, 세로 b, 높이 c라고 봤을 때 대각선 길이는 뭐랑 같죠? 그렇죠. 이거를 루트 씌우면 대각선 길이가 나오죠. 그럼 대각선 길이 저 4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64, 56. 그렇죠? 따라서 루트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직면체 부피 ABC 48 건널비 EAB BC CA 얘가 88 따라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44 괜찮나요? 남은 건 이 ABC를 세 근으로 하고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얘는 안 해요. 얘도 아시고요. 얘만 구하면 되네. 곱셈공식 변형으로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배운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문제였고 두 자연수 AB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K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게 치환이죠. 이건 여기저기 너무 얘가 많잖아. 근데 약간 네가 좀씩 다르긴 하지만 얘는 확실히 많죠. 얘를 이제 T라고 둡시다. 그럼 T 곱하기 T 플러스 3 플러스 K T 플러스 8. 자, 얘가 T 플러스 A T 플러스 B랑 같죠. 분배해 봅시다. T제곱 플러스 K 플러스 3T 플러스 8 얘랑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T 플러스 AB. 자, 비교하다 보니까 A 플러스 B는 K 플러스 3과 같고 AB는 8과 같은데 이런 말 괜히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연수끼리 곱해 8 되는 거니까 8의 약수값, 그것도 양의 약수값만. 근데 AB인데 동원단화 크기도 정해졌네요. B가 더 크답니다. 그럼 1, 4, 2, 2는 말이 돼? 안 되겠죠. 크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8이죠. 1, 8, 2, 4 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A가 이 조합, A가 1, B가 8일 때 그때 K값은 얼마예요? K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인 거니까 6. 그게 아니면 또는 이것 6 빼기 3, 3. K값들의 합은 9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오메가 문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다 쓸 필요는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뭐만 쓰고 뭐만 안 쓰려니까 좀 마음이 걸려가지고 일단 다 쓰긴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식을 써야 되겠죠. 이거는 오메가 제곱 같죠. 오메가 제곱의 n제곱. 얘는 1이죠. 여기 있잖아요. 오메가의 n제곱. 그럼 오메가의 2n제곱과 오메가의 n제곱이 서로 같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정식이야. 이것도 하나의 방정식이에요. 1로 넘깁시다. 오메가의 2n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n제곱은 0. 항이 두 개인데 공통인수가 있잖아요. 얘는 오메가의 n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n제곱이죠. 그럼 오메가 n제곱 하나 빼내면 오메가 n제곱 하나 남고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 됐으니까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잖아요. 오메가는 몇 번 곱해도 0이 되진 않아요. 0이 아니니까. 따라서 남은 거는 오메가의 n제곱이 1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언제 1이 되냐면 저 n은 오메가 6제곱일 때 1이 되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일 때. 그 다음은 6의 배수로 할 테니까 10일 때, 18일 때. 20보다 작아야 되네요? 이게 3개 다네요. 그러니까 개수는 3개. 부터는 정확히 물어볼 텐데 이게 센에 있었어요. 네. 이 문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딱 느낌 봐봐. 조립제법. 조립제법 해야 되는데 세근이 직각삼각형일 때 세변의 길이 실수 K값. 저 문제 있었는데 지금 다시 풀려면 정확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삼각형 두 개를 커야 되니까 일단 그거 놓고 그리고 저 하나는 이대수 나오는데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 개,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야 돼요.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근이 1 하나 나왔고 나머지 두 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여기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였고 알파 베타는 K였고 경우 두 개를 나눠요. 첫 번째는 알파가 빗변인 경우 나머지 하나는 1이 빗변인 경우.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은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1.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분의 1. 그럼 얘랑 이제 연립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연립하면 되잖아. 둘을 더하면 2알파의 값은 2분의 5. 따라서 알파는 4분의 5. 알파가 4분의 5면 베타는 4분의 3.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근데 지금 문제는 K값 구하는 거잖아요. K를 구하려면 알파 베타를 곱해야 되거든. 그럼 K값 하나는 둘을 곱한 값 16분의 15가 나왔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1. 그럼 얘는 합곱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마이너스 2K 1. 따라서 K값은 2분의 3.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객관식 문제라면 답이 하나였겠지? 누가 답이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얘는 공부 안 돼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마지막에 답 못 고르고 있잖아. 이게 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선생님 기억이 확실치 않아. 나도 여러분들 설명하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 기억에는 셀에서는 이게 세 변의 관계를 통해서 뭐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1보다 작은 거야. 근데 세 변 중에 나머지 두 변의 합이 또 다른 한 변의 크기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걔는 뭐 잘라내고 이건 안 되니까 이거.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달라요. 둘 다 답이 가능하거든 지금 나온 답으로 봐서는. 그럼 두 변의 합이 2. 그럼 지가 아무리 길어봐야 나머지 두 변의 합을 넘지 못하겠지. 전혀 문제가 없어 사실은. 구조상.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이런 말도. 그럼 여기 실근이 하나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돼.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K,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가 돼야 돼.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되죠? 이렇게 되지. 그럼 따라서 X값 4를 근으로 한다 뜻이네. 이 3차 방정식은.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이거잖아요. 나머지 두 근은. 근데 fx가 저거야. 그럼 얘는 뭐야? 이거겠지, 이거. 그거 많이 있잖아, 여기. x값이 4,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럼 또 그거네요. 세개근. 얘는 너무 지겨운 거. 얘 아니면 얘. 세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다 넘겨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고 그 세 개 종류의 근이 나오죠? 그걸 다 곱하시면 정답. 됐죠? 너무 많이 했던 이것도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 이거는 쌤보다 약간 더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놨는데 쌤에서는 왜 그런 거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질문 받았던 것 같은데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하나 인수분해한 다음에 나머지 2차 방정식에 완전제곱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만 존재해야 돼.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그치 x값 1을 근으로 갖거나 그 문제랑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4차 방정식이라 일단 얘 뭐 집어넣으면 0 될까요?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를 지우는 쪽에 집중하다 보면 뭘 집어넣을지 잠깐만 이거 X로 묶이네. 더 쉽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X제곱 3A 그럼 이건 사인과 별반 다름이 없는 문제가 돼요. 이렇게 되면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이 뭐가 나왔어요? 0 하나 나온 거지. 그렇죠? 그것도 뭐 나왔죠 아까?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죠.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와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보나마나 선생님들 그 다음은 안 쓸게요. 보나마나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리해보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0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근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면 서로 다른 세 개가 성립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가 뭐 해야 돼요? 판별식이 0이 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얘가 0이라는 근을 갖는 경우 하나. 세 번째는 x가 1을 갖는 경우 하나.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 하나. 이런 식으로 요 0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이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셀에 있는 문제를 약간 변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더 좋은 문제죠. 이건 기출 문제니까. 이걸 할 수 있죠? 진짜? 네, 건너갈게요. 846은 이게 뭐 봐봐. 벌써 보면 풀기 싫은. 근데 별거 없어요. 보세요. 칸이 몇 개 안 나고 원래 중간에 칸이 있어야 되는데 칸이 없어. 이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의 공식, 이걸 x제곱을 t라고 x제곱을 라지 x라고 두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잖아? 그럼 당연히 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되잖아. 근의 공식 뭐가 들어갈까? 네. 이거 원래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a분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반의 제곱 4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 m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4를 바깥으로 빼낸 것 같아요. 모양상 이 4를 빼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2랑 약분시키고 분모 4가 2로 바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안은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뜻이죠. 그럼 n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4n 플러스 4n 8n 그 다음 끝이네요. 그렇죠? 여기 8n이 들어가네요. 근데 가에 들어갈 거는 8n이다 라는 거고 중간에는 물론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험 기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됐다고 치고 이제 마지막에 그 px는 0이 정수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4개 나왔어요. 4차 방식이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저렇게 4개 근을 갖는다. 근데 얘가 문제 조건에 보면 서로 다른 4개의 정수회를 갖도록 20 이하의 자연수 n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수가 되려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는 어차피 정수잖아? 1 더하고 빼고는 정수니까 앞에 있는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곱을 벗고 나와서 정수 형태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되면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거예요. 루트 2분의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n이라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2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분모 2를 약분시켜줘야 되니까 자연수로 나오려면. 그리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2는 분모를 약분하기 위한 용도고 얘는 루트를 벗기 위한 용도겠죠.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값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 보니까 답이 2개밖에 없지. 왜 2개까지 봤더니 이거는 20을 넘어가서 안 돼요. 20 이하의 자연수로. 그럼 남은 3개인데 3개 중도 하나도 안 된대. 제일 위에 봤더니 2야 2. 2 곱하기 1의 제곱은 2잖아?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더하기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그럼 서로 다른 4근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개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칸 2개. 이게 얼마? 8, 12. 나다는 12, 8과 1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가만히 생긴 거는 굵직하지만 또 생각하다 보면 별거 아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지겨워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아마 셀에 있었던 것 같죠? 봐봐. 얼마 전에 수업했던 것 같은데? 세근의 곱. 아니, 이게 세근이지. 저 세근을 모두 다 곱하면 우리가 이거 한 적이 있어, 이거. 나 이 문제 기억이 나. 예전에 센에서 했었어요. 내가 몇 번이라고 했지? 네? 이건 몇 번이나 안 했나? 아니요, 이거 776.
여기는 이 세근의 곱. 그럼 이 세근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세근의 곱 1. 그럼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는 1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괜찮니? 잘 봐라.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면 저 세근은 뭘로 바뀔까? 저근은 감마분의 1로, 그 다음은 알파분의 1로, 그 다음은 베타분의 1로 바뀌는 거 이해돼요? 요 세근이 이렇게 바뀐다고. 뭐가 어야? 여기 있는 근에 무슨 근이죠? 역수근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숫자의 배열과 이 숫자의 배열은 거꾸로 배열된 거니까, 그럼 이거를 역으로 배열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역으로 배열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근이 났고, 그럼 이 근을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바뀐다면 얘는 반대부호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근이 역수인데 부호 반대죠. 그럼 역수인 거는 이거였잖아. 거기에 근이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뭐 하라고? 3차 방식의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하라고 써요? 홀수차는 놔두고 짝수창의 부호하면 반대로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익혀야 된다. 이것도 여러 번 한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보나마나 안 해봐도 빨리 문제를 풀어야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더구나 센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써주죠. 어차피 이렇게 보나 제곱하면 다 똑같으니까 합쳐서 답을 구하시면 정답이 돼요. 역시 이것도 이번 참을 마지막으로. 자, 오늘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건 물론 여러분이 저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른 선생님 다음 수업은 지금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 바로 이걸 안 끝내도 되는데, 848과 849가 아까 말한 대로 센 거 거의 완벽히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 요 중에서 못하겠는 문제. 진짜 할 수 있어? 믿어도 돼?